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죠.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전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9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테슬라와 루시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인텔의 실적 부진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가량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 미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모레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우리 시장 반도체 업황 그리고 굉장히 큰 산인데 FOMC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서 우리 시장의 조정 상세를 이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예상 출발 지수는 2,500에 조금 못 미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4% 상승을 하면서 2,493.89포인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보시죠. 0.26%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743.15포인트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특징주와 상세한 종목들 저희 박정원 캐스터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애플과 메타 그리고 아마존 등 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사자 행렬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보다 대비해서 각각 11% 그리고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리 인상의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1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표와 중국의 1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발표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주가를 키우면서 2,494선에 올라서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29% 상승하면서 거의 0.3%에 가까운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만나보시죠. 지난 금요일 코스닥에 입성한 미래반도체가 이 따상에 성공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미래반도체의 시초가는 공모가 6,000원 대비 2배인 12,000원에 형성이 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메모리 AS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고 세계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0% 상승했는데 오늘장 역시나 상한가에 가까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9.81% 상승하면서 2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강한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오픈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한컴위드인데요. 한컴위드가 오픈 AI의 설립자 중 한 명인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로 거론이 되면서 지난주에 29.7% 주가를 키우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14.99% 거의 15%에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7,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8,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AI 챗봇 이슈와 함께 콜센터 로봇인 콜봇 사업을 영위 중인 ECS가 이 콜봇 사업의 확대가 이슈성을 가져가면서 급등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소량이지만 또 꾸준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종목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4.71%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 뛰었습니다. 오늘장 흐름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10%에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9.88% 오르면서 4,300
2,39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4,4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또 다른 종목 바로 컴퍼니 K입니다. 이 컴퍼니 K가 장중에는 11.67% 상승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 넘게 주가를 키웠는데요. 이 컴퍼니 K의 급등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스페이스 X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부각되자 이 컴퍼니 K가 스타링크 관련주로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또 이 종목은 바이낸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NFT 계약을 체결한 에이펀 인터랙티브에 투자한 점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NFT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15% 넘게 주가를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00원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7,7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30일, 바로 오늘이죠.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화로 변경이 됩니다. 실내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화장품 등 리오프닝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중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소비 지표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장 리오프닝 관련주 흐름 어떨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장에서는 2% 넘는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0.45% 강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150원 오르면서 33,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불 출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 퍼시픽도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2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듣고 지난주에는 4,000원 끌어올리면서 이 2.79%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1.42%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1.5%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면서 14만 9,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15만 원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담 글로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그래도 큰 폭의 오름세를 자랑하면서 전장에서는 4% 넘게 주가를 키웠습니다.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장의 주가를 이어가면서 13,7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우리사주 보호예주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난장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버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가가 2% 넘게 주저앉았던 만큼 오늘장 막대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만 33% 급등하면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던 테슬라의 여파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장 흐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하락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주저앉으면서 49만 1,00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전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0.3% 강보합하면서 2,491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7포인트 넘게 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3% 강보합 예측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흐름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와 에코프로 등 주요 기업들의 발표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상승 출발이 예고되는 가운데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8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문을 열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4.02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41.25포인트에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황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0.0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보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네요. 오늘 우리 시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아무래도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보호 물량 해제 때문에 1.2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0.55%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카카오만 지금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시황 코스피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제한적인 등락이 나오겠죠. 우선은 이런 한 달 동안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1월달 마지막 영업일인데요. 우선은 그 전에 상승세를 많이 좀 보였으니까 약간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FOMC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지금 주가가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전에 계단식으로 크게 떨어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월말로 됐을 때는 약간의 좀 시장의 우려가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를 본다고 하면은 종목별로 좀 틀립니다. 우선은 종목별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큰 등락폭의 흐름은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시장의 좀 중심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호에서 물량도 있긴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저는 이제 우선 그 수급적인 우려감보다도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실적에 대한 상향이 굉장히 좀 높죠. 작년에 약간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조 원 이상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의 영업이익률도 지금 5%대로 올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테슬라 가격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하지만 전기차 초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가격이라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 오히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생산 능력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실적에 대한 상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0.66% 조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폭이 제일 눈에 띕니다. 2.2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증권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1조 원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연말이죠. 이제 사공장 효과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 1조 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명히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5공장 계획까지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어떤 CMO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3.31%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시작은 약간 불안했죠. 하지만은 오히려 기저효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어떤 투트랩으로 잘 가는 기업은 거의 뭐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이제 폭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삼성화재가 2.39%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 외에는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1위부터 또 이제 뭐 100위까지 본다고 한다면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도 없네요. 지금 오늘 보험주들의 좀 하락세가 좀 DB손해보험이 지금 3.1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은 지금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0.2%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0.52% 상승하면서 745.11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10위권 내에서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25%, 펄어비스 1.52%, 에코프로가 2.73% 좀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닥에서는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인 오브젠과 미래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브젠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을 한 상황이고 미래반도체는 전 거래일에 상장을 한 뒤에 오늘도 15% 이상, 16%가량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좀 코스닥 시황도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빔 1.15%, LNF가 1.92%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2차전지 소재주들 약간의 앞서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미국 IRA 법도 그렇고 테슬라 보셨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죠. 특히 좀 IRA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테슬라라고 한다면 LNF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올해 이 소재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는 삼성 SK, LG에너솔루션 상반기에 계획된 물량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소재주 에코프로비엠, LNF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어떤 등락폭을 보이는 기업들 많이 없네요. 떨어지는 기업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은 지금 에코프로가 2.89%, 그리고 유메이드가 지금 3.8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위부터 5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삼천단 제약이 지금 2.4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거의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진짜 항생제 이쪽에서의 그런 그 수주나 이런 부분도 지금 삼천단 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참 많이 참았었죠. 삼천장 대역도 주가가 그전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어떤 그 연말부터의 어떤 랠리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브젠이죠. 오늘 상장 첫날 지금 모습 좀 좋아 보이는, 따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솔루션 개발이나 이쪽에서의 공모 자금은 좀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도 그 이상의 가격은 당연히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지금 IPO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오브젠이 선전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개장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 강하게 탄력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코스닥 굉장히 강하게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업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금속 광물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고요. 운수장비, 의약품, 기계, 종이목재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하락률이 가장 큰 업종은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 금융업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업종, 상승 업종 살펴보면요. 코스닥에선 디지털 콘텐츠 오늘 굉장히 강하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금융업종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IT 소프트웨어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업종 살펴보면 의료 정밀기계 오늘 좀 약하네요. 기타 제조업도 약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업종별로 등락률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업황은 좀 업종별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제 업종별로 비금속 곡물 말씀하셨는데 포스코케미칼이 3.55% 지금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운수장비 업종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인지컨트롤스가 9.75%, 센트럴 모텍이 4.42%, DIC가 3.23%, 명신산업이 2.82%, 임팩이 2.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기아가 1.75%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1.74%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운수장비 업종 현대차도 지금 0.63% 시장 대비해선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 실적도 좋죠. 실적도 좋고 전기차 모멘텀도 있으니까 다행히 오늘 이런 부분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서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의약품업체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늘 보험업종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4.11%까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DB손해보험도 3.33%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손해보험사 위주로 지금 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엔 좋았습니다. 손보사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하지만은 자동차 보험료리 인상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선 오늘 올해 뚜렷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이 수익성 편차가 코로나 전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도 이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을 좀 가장 좀 좋게 보이는 게 말씀드린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죠. 특히 이제 지금 NH한벅스가 14.83%, 지니민족이 15.55%, 플래토가 7.84%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에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보험업 현재 실적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또 뵙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29% 하락해서 2,47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전보다는 상승폭 조금 줄여 나갔어요. 자, 지금 개장 시황 먼저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소폭 약세, 코스닥은 소폭 강세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오늘 우리 증시의 움직임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흐름, 그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좋았고 미증시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 당연히 오늘도 잘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일정 부분 되긴 됩니다만 장 초반에 약간의 그냥 조정이 나온다. 딱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 코스닥은 외국인이 항상 지금 이 시간에는 던집니다. 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오전장은 일정 부분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장기 이평선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지난 1월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큰 조정도 딱히 없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수 자체가 소폭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것 또한 투자 심리를 소폭 위축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반면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 반해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스템 임플란트 한 틱 정도입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다 빨간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것도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바이오 시밀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군을 뒷받침해 주거나 다가올 미래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겹치는 것은 2차 전지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임플란트 게임, 거기에 JYP 엔터가 지금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것인데 사실상 크게 배제되는 종목군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 상승이 완만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는 섹터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거예요. 반면 의약품이나 운수장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나 우리나라는 역시나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데 전기전자 쪽에서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이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보였다는 점 토대로 오늘 장이 이제 열렸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IT, 금융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이 되든 웹툰이 되든 미디어가 되든 넓게 보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봐야겠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실적이 좋게 나오고 무언가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군들 중에 조금 많이 오르는 게 최근에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이 있죠. 미래반도체라든지 오브젠 같은 기업들인데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 상장 첫날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따상은 거의 공식이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응당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은 것이고요. 기업의 전략이 되겠죠. 공모 가격 자체는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발행 시장에서 자금 조달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할 때 기업 가치를 공모 가격으로 평가받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의 유입은 소폭 아쉽지만 경영을 잘해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이 유통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전망, 그런 움직임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상장 예정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단순하게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따상에 갈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눈여겨보시면서 따상이 되든 또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하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되는 현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짚어주셨고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인 것 같은데 오브젠과 미래반도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한가 안착을 했다가 풀렸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또 상한가 안착한 종목 미래 ING 있는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휴마시스 인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지니뮤직과 NHN벅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구글이 문자를 음악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뮤직 LM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더불어서 실시간 특징주도 짚어봐야 될 텐데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실시간 특징주는 뭔가요? 추천 정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예, 저는 JYP 엔터입니다. 사실 이 JYP 엔터를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JYP 엔터 당시에 저희 방송이든 다른 방송이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240일 기준으로 사실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우선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지고 가세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조금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긴 호흡으로 그런 이유를 드리는 것은 올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 누구도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 주도주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10%, 20%그 정도 오르는 기업이 아닙니다. 50%, 60%, 2020년, 2021년 2차 전지 시장 주도주였는데 그 친구들은 많이 오른 기업은 7배, 8배도 올랐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JYP 엔터가 1월 30일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점, 오늘 신고가를 240일 기준으로 다시 기록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결코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었을 때 계속 들어옵니다.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현물 쪽에서 들어옵니다. 현물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중에 JYP 엔터가 한 기업입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의 이 엄청난 매수세가 꺾이거나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 JYP는 지금의 추세를 분명 이어나갈 거라고 봐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일정 부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JYP 엔터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나 SM, YG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매니지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공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과 음반 매출, 음원 매출,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고 수익, 그 모든 게 수익원으로 작용하는데 올해부터 공연이 정상화될 겁니다. 공연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공연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차 판권이나 굿즈라고 하죠. 뭐 특정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응원 도구 같은 것들 그것도 전부 다 매출액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원과 음반 매출을 보게 되면 하이브까지 포함한 4사가 올 한 해 음원 매출이 대략 4,5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음반 매출은 8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의 음반 매출, 시장 규모 또한 기존에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3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중에 JYP 엔터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올 한 해를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 SM이나 YG와 달리 중국항 매출이 그리 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는 크게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SM, YG 매니지먼트사의 주된 수입원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 북미, 유럽, 기타 남미까지 포함해서 글로벌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사로 표현하면 ARPU가 되겠죠. 1인당 매출액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수익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올 한 해 꺾일 것이라는 생각이 단 하나도 들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이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그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는 들어간 거니까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최근 3개월, 최근 1개월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나왔던 구간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런 기업들은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오지만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 코스닥 기준으로 변화가 지금 있어요.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10개 종목 중에 대략 6개, 7개였는데 그게 지금 밀려갖고 그 자리를 2차 전지와 게임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는 저는 올해 조금 더 밀리면서 이 자리를 우선은 JYP 엔터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뒤에 있는 SM도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충분히 더 들어올 것이고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단기간에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표 가격이 있다면 저는 정말 지금 수준의 한 두 배까지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넓게 한 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지금 코스피 0.31%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0.26%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는 코스피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모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수급 중심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최근에 외국인이 3개년 동안 국내 주식 57조를 매도해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7조 원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니까 장 열리면 사실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매수세가 왜 이어졌는지를 아셔야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국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생각과 달러 환율의 영향,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 구간에 수익을 누리려는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1월 들어서 7조 원 가까운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지속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지수가 벌써 밸류 상단인 12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지수의 밸류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17배, 18배를 지금 도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지수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환율이나 국채금리가 더 내려가줘야 되는데 사실 내려갈 놈보다는 좀 여기서는 내려갈 놈은 제한적이고 올라갈 수 있는 놈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는 것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 우리가 원화 강세를 즐기는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 2월은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1월보다는 좀 신중한 스탠스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판단이고요.
전주 후반부터 수급의 색깔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I와 로봇 같은 급등 테마에서 1분기 실적 장세에 대비하는 실적주 쪽으로의 급한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2월 달부터 로봇과 AI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상 과열 구간에 전주부터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신규 진입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 3월과 5월에 AI 관련된 두 번의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반등에 다시 나선다면 그때 재진입은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역시나 지금 단기로 꺾일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차트상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지금 가격대라는 생각이고요. 이 흐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두해 두고 금주 트레이딩에 나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깊게 들어가면 작년 실적 성장주로 활약하던 건설기계나 전력기기 그리고 피팅, 조선 기자재와 같은 기업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저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좋았던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긍정적인 호실적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기관들이 또 최근에 많이 비워뒀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먼저 관련주들 쭉 살펴보면 전력기기 쪽으로는 재룡전기와 현대 일렉트릭이 수급에 포착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대표적인 시장의 주도 섹터였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수급이 워낙 꽉 차 있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부진했었는데 어닝 시즌 시작되니까 다시금 수급 이어지면서 실적주로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기계 쪽으로는 진성TC,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나란히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인프라 관점에서 전력기기 섹터와 함께 작년에 주도 섹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집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진성TC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 캐터필러가 신고가입니다. 금요일 강세도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실적 가치주로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는 모습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도 폴코케미칼의 상승세가 뚜렷한데요.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이틀 연속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데요.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과 차별이 다른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점은 업황과는 좀 별개의 어떤 개별 모멘텀을 기다리는 이 수급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렌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굉장히 강한 양봉을 만든 하루였는데요. KTNG가 아마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의 분할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에 해당 신성장 사업으로의 투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5년간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자담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뒤에 전자담배 매출을 2.8조 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전자담배 매출이 8,700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YOY 어마어마한 고성장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자담배의 벤더인 이렌텍도 아마도 KTNG의 이러한 성장성을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급격한 실적 성장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일에 고점 기록하고 주가 계속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모가 하회하는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하는 기관의 수급이 포착이 되는데 주가가 공모가 13,000원을 하회하는 9,0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략 포인트로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임원들이 삼성전자 출신이세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인 ISP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회사 이름이 작년에 신규 상장했다고 하기에는 낯설지 않은데 원래는 2007년에 상장한 회사예요. 그 후에 블랙박스 사업과 물적 분할하면서 존속법인이 이제 NCN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상장사로 남았고 넥스트칩은 이제 비상장사로 돌렸다가 다시 재상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장 때 이제 SK 시그넷 EV라고 해서 그 전기차 충전하는 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현재 2대 주주로 있고요. 3개월 락업 오버행은 3.5% 정도 있는데 작년 10월에 물량 이미 출회가 됐기 때문에 주가 저점은 이미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에 좀 강한 양봉을 기록한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다가 금요일에 급격하게 5만 주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회사 실적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데 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한 7년 전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이저 소스 국산화와 어닐링 드릴링 장비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는 무관하게 아마도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좀 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워낙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의 주가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제외한 곳에서는 노마스크가 허용이 되죠. 매출 비중 60%가 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색조에 강점이 있는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주 고객사 어디냐?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로맨 같은 기업들인데 물량 확대까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퍼 15배인데요. 멀티플 다소 높지만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은 점차 낮아지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매출이 10% 정도로 낮지만 리오프닝으로 생산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위 금융지주가 수급에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은행이 이제 50% 배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면서 은행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1위금융지주의 리레이팅이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 은행의 배당 성향이 20%대인데도 배당 수익률이 5에서 7% 수준인데, 배당 성향이 2배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이 10% 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주주 제한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이면서 시총이 작고 일단은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지분율이 가장 지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말이 가장 좀 잘 먹힐 수 있다, 이런 컨셉에서 가장 지금 어떤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모멘텀에 좀 가장 앞단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뉴스가 나왔죠. 오늘 스페이스 X에서 6G 저궤도 위성사업 테스트 외두로 한국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원웹과 스페이스 X의 국내 그 저궤도 위성 진출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사 때문에 이제 모멘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수급은 지난 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관련 종목들이 수급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은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작은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나 세트가이,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캠코어 에어스페이스 정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게 방산 섹터에서도 주가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하나 시스템이 한 달간 수익률이 13%인데 비해서 LIG 넥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주가 차별화가 일어났나, 결국에 보면은 수급이죠. 다른 방산주와는 다른 수급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관에서 가파르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년에 내내 방산에서 소외됐던 이 종목을 왜 사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이 작년 8월에 원외 지분 8%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주 인터넷 분야에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실제로 원랩은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올해 말까지 국내 기업용 B2B 쪽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직접 우리 쪽에서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정식 테마로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주도 섹터로도 또 등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PBR 밸류가 바닥에서 지금 살아나는 국면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단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2월을 앞두고 있는데 1월보다는 보다 신중한 스탠스가 필요한 2월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이슈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X가 6G 저궤도 위성사업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낙점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까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0.5%가량까지 낙폭을 확대해서 2,47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1%로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742.04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 수급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